만약에 다시 대학 생활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은퇴 후에 다시 대학 때 느꼈던 그런 자유로운 것으로 공부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시니어를 대상으로 대학 생활을 만들 수 있고 시니어가 바라는 그러한 교육과 여가가 함께 합쳐진 그런 사례가 구현 가능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플러스 재단에서 해외 50 플러스 정책 사례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속에 일본 리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RSSC라고 부를 텐데요. 이 대학에서는 교육과 함께 여가를 믹스시킨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대학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요, 아무래도 고령화 때문입니다. 2006년 당시에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되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무려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학, 지방대학일수록 많이 자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저출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우지 못하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니어를 위한 주거지로 활용한다든지 미국의 경우고요. 또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교육,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원 같은 개념인데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이나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서울시 50 플러스 캠퍼스와 다른지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먼저 대학생이 되려면은 일반 대학에 가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전형도 하고 치러야 하고요. 또 합격자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등록금하고 수강료도 있습니다. 약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정말 내가 대학생인 것처럼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고르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학의 그 차별성이 있는데요. 서포트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먼저 여기는 센터장도 있고요. 이분들은 동창생들, 그러니까 재학생과 동창생들이 어떠한 사회 쪽에 관심 있는 것을 조사 연구하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동창회의 활동으로도 연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 학교의 동창회 또는 그 이전의 활동을 연계로 지속적인 그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연구의 활동, 우리로 하면 이제 서클이라고 하겠죠. 이런 서클 활동을 하는데 그 서클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아시아의 빈곤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라이프를 연구하는 것, 우크렐라와 같은 합창을 연습하는 것도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일본에 사는 외국인을 생각하는 모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우리 사회가 부딪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킬리만자로의 모임이라고 해서 어떤 자금 조달 등 각종 지원 활동을 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설립된 학교를 도와주는 그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소셜 비즈니스를 연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등록 연도를 보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되고 있는 연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창회 모임 또한 눈에 띄는데요. 2019년 2월 말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취미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문화를 연구한다든지 어떤 독서 모임도 있고요. 산악회도 있고 골프 동아리도 있고 다도 모임도 있고 명화 감상 토하는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어떤 학교 출신자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 연대감, 유대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모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평생교육원이라고 대학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전문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무래도 비교적 젊은 50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자격증 쪽, 그다음에 교양문화, 음악교육, 국비지원, 공인중개사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진화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조금 차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본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동창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로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 인구가 많다 보니 시니어들이 당장 취업의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하는 그런 대학생이라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여가를 하되 함께 즐기고 그럼 즐기면서 그러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지혜를 짜내는 같이 어울리는 친구를 만나는 그리고 대학에 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의 진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곳에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이는 분들이 커뮤니티도 하고 NGO, 다시 말씀드려서 비영리 재단 같은 걸도 만들고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요. 여기가 그 앞에 RSSC와 조금 다른 점은 학비를 내고 정확히 1년 코스를 종료 조료하고 수료증을 낸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떤 이러한 공공에서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본의 경우에서는 약 4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그 학비를 가지고 믹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20대인가요? 한 친구와 같이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대학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얘기가 하는 그 대학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학업에 찌들어 있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 캠퍼스에 가서 자유롭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를 하고 취사 선택을 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서클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자유롭고 여유도 있는 건데 여기에 교육이 바탕이 돼서 같이 함께 즐기고 이것이 사회를 향한 사회 공헌으로 가는 이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SSC의 장점이 뭐냐고 다시 물어본다면 장기적인 교육, 체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수업 중에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 등 연구회를 하는 등 밀도 깊게 공부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창회를 통해서 다시 그 연대감을 이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가 가까워지고요. 특히 시니어 중에 어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돈을 벌거나 건강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나 고령 선진국에서 알려준 그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교육을 하고 다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교육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러한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은 주된 일자리에서는 돈을 버는 그런 쪽 소득의 중심이 되겠지만 은퇴 후에 시니어에 있어서의 일은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일과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그 대학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차 이러한 것들이 구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줄어드는 학생들의 수를 채워야 되는 자구책이 필요하고요. 그 자리를 이제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는 시니어들이 채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니어들이 서로 어울려서 다시 제2의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연구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사회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되는 아주 웃음꽃 피고 학부에 대한 열도 있고 그것을 자격증으로 받고 또다시 사회에 나가서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